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지금 뒤에 그 사진 영상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대검찰청에 청원서를 하나 접수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일각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조롱, 모욕 또는 심지어는 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 현직 검사가 있습니다. 이미 뭐 그 언론에다 실명이 공개됐기 때문에 저도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진혜원 검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글을 보면 그 피해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이른바 2차 가해고요. 더구나 공직자로서 더구나 부부장 검사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이 그러한 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그리고 제7조에 의거해서 그에 대한 징계 심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했습니다. 검사는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면 그 관계 법령이 이 검사징계법인데요. 이 검사징계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사징계는 그 법무부에 설치된 그 검사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총장에게 그 징계 심의 청구를 하라라고 했던 거고요. 이유는 검사징계법 그 제2조 제3호는 징계 사유로서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진혜원 검사의 그 언행은 이 징계 사유 3호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해달라고 하는 청원서를 접수를 했고요. 검사징계법은 반드시 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징계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 청원에 따라서 당연히 검사 징계 청구를 하여야 하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서는 최고 중징계인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5.18 관련한 정보 공개 판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제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또 제 자유법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판결 선고 소식을 또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판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또 향후 그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원고로서 제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해찬, 서른, 민병두 그 3인의 5.18 유공자 등록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은 주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총 공개 청구한 것은 22건. 네, 22건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보훈처가 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서류 몇 개가 있어서 그것은 철회를 하고요. 총 22개 서류 22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문서번호 2-10 이 표시 문서만 제외하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다 정보 공개를 하라라는 취지의 판결 주문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나머지 21건의 문서 중에서 뭐 이 3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런 것은 이제 비공개하고 블라인드하고 이제 공개하라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됐고요. 뭐 이제 쟁점은 이 쟁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는 이 정보 공개 청구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공익성, 상당성을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판결 주문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죠. 이 3인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 지역과 광주 지역에 체류하지 않아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생계지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기타 지원금을 받았다. 기타 지원금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광주보상법상 이 기타 지원금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의혹 논란이 있다. 즉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고 이 3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이 기타 지원금 재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다. 제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이것은 공개됨으로써 얻는 공익이 공개됨으로써 이 3인이 받는 어떤 그 사익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함이 마땅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뭐 국가보훈처장 상대방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정보공개법 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요. 제 주장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판결 주문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 소송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명백히 광주보상법에 이것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기타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광주에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지원금 기타 지원금 받은 사정과 관련해서 이들이 밝힌 그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이 5.18 보상법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이들의 그런 어떤 해명, 변명도 맞지가 않다. 그리고 또 이 5.18 그 보상이 시작되는 처음에 1990년도에 시작된
때 광주광역시가 마련한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백히 위반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자격을 갖죠. 이 기타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이것이 무슨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주광역시의 어떠한 그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관계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제 그 점을 밝혔고요. 또 특히 92년도인가요? 이 5.18 보상과 관련해서 100여 명이 넘게 허위 보상으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주장 입증하면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한다. 공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제가 재판부에 제가 주장을 했고요. 다행히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줘서 공개가 마땅하다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이제 공개되어야 할 그 문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서 번호로 되어서 쭉 나오는데, 총 이제 22건 중에서 이제 21건, 요 2-10만 비공개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판결을 한 거고요. 이것은 뭐냐면 97년도 이제 국회의원 수당 등 재경비 지급 내역입니다. 예, 요거 서른 의원 관련인데, 이것을 뺀 나머지 이것은 다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뭐 신청인의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빼고, 빼고는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보훈처장이 만약에 불복을 해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또 이제 2심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저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공개를 한다면 제가 한번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과연 이들이 기타 지원금, 즉 5.18 보상을 받고 5.18 유공자 등록이 될 자격이 있었는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상이 되고 유공자 등록이 된 것인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아울러서요, 이 공개기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이들이 5.18 보상과 유공자 등록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이것이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서 이 5.18 보상과 유공자 등록의 그런 업무의 그런 불투명성, 부당성,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확인이 되면 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또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5.18 보상과 5.18 유공자 등록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이러한 5.18 보상 업무의 그러니까 공정 업무에 이러한 문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광주광역시에 5.18 보상 관련 자료의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히려 국가보훈처의 자료보다는, 유공자 등록 관계 자료보다는 5.18 광주광역시장이 이 3인에게 결정했던 5.18 보상 결정을
관계 자료의 공개가 절실히 필요한데요. 이미 제가 이 행정소송에 앞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던 행정심판에서는 이 사안 쟁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인데요. 물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집권여당의 대표 그리고 유력 정치인 1위 3인에 대해서 과연 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했던 것은 똑같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물론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가능합니다.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8월 4일까지 아마 8월 4일까지일 겁니다. 제가 5월 4일 날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서를 수령했으니까 8월 4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요.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해서 광주광역시가 이 3인의 5.18 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해달라는 그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면 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5.18 유공자 등록 행정 소송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앞서서 아마 다른 쪽에서는 그 유공자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좀 기각이 됐죠. 예. 물론 이제 제 사건하고는 조금 또 사안이 이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5.18 관련해서 그 정보 공개를 인용한 최초의 어떤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인이 5.18 보상을 받고 5.18 유공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들이 5.18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유공자 등록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당하고 부정한 경위로 5.18 보상을 받고 또 유공자 등록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의 확인을 위해서 저는 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5.18 보상과 5.18 유공자 등록의 업무의 그런 부당성, 부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5.18 폭동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일단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으로는 일단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 시민에게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우리 광주 시민들은 불의에 대한 항거, 부정에 대한 비타협,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을 받고 유공자 등록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 불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광주에서 스스로 이러한 자정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것이 오히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숭상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이제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